인사드리겠습니다. 배재현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이제 오전 목요일 세미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박수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이제 제가 메나테크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고, 그러면 메나테크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이제 선택권을 준다면 아무것도 못 먹고 나는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럼 뭘 선택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뭐 엠브로토스가 핵심 물질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카탈리스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더듬이는 어찌됐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급할 때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억지로라도. 근데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있죠. 식물, 곤충, 뭐 세포 단위, 아메바 이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한테 검출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반드시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는 병이 생기는 걸 차원을 떠나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생명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다양한 영양소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먹지만 또 뭘 먹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예, 맞아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기능성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뭔가 세져야 돼. 근데 외국에서는 보조식품 개념이 말 그대로 서플리먼트 개념이에요. 부족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조식품은 엄밀히 말하면 부족한 걸 보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한 번 타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죠. 이번에 한강 작가가 탔는데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타기도 힘든데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은 그 노벨 생리학상을 2번 타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현대인들이 병들어 죽는 건 영양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 예전에는 한 끼 먹고 살았는데 지금 3끼까지 먹잖아요. 그런데도 왜 영양 부족일까? 그 재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토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 몸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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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 예전 성경에 흙으로 지어졌다고 나와 있죠.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으로 지어졌다는 건 요즘 과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흙의 원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창조론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죠. 물론 남자는 흙을 지었지만 여자는 뭘로 지어졌어요? 남자 갈비뼈를 지었잖아.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뼈 빠진다. 그래서 뼈를 하나 내어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기 힘든 건 땅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땅의 문제냐면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식물이죠. 식물은 뭐냐면 땅에서 토양 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있으면 요거를 식물이 빨아들여서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고 만약에 내가 식물을 통해서 다 보충을 못 해준다 그러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가축들은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풀 속에 영양 성분을 먹어서 얘네들이 근육이나 지방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농축시켜서 우리가 먹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야채를 못 먹는데도 살아가죠. 왜냐하면 고기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근원적으로 영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작물을 먹을 때 블루베리가 좋다, 뭐가 좋다, 복숭아가 좋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고 똑같은 복숭아도요. 어디서 재배됐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에서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된 음식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6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죠. 사람도 6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6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원래는 쉬어야지 이거를 보수할 수 있는 그게 원래 자연의 이치가 다 그렇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토양도 이렇게 6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어때요? 영양이 부족해 식물이 안 자라니까 뭘 줬죠? 비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료는 영양이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질소랑 몇 가지만 있으면 식물이 쭉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컸는데 영양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자라는 요즘 애들이 키는 커지고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이 같이 커졌어요. 덩치가 커졌으면 체력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반에서 턱걸이 몇 개 정도는 다 했거든요. 요즘 애들 턱걸이 하나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고생들은 다 아시죠? 뜀틀 다 하셨죠? 요즘 여고에서 뜀틀 안 하는 거 아세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뼈가 깨진대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제 뜀틀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복숭아가 좋다, 블루베리가 좋다, 오렌지가 좋다 그게 아니고 뭘 따져야 된다고요? 이 복숭아인데 어떤 토양에서 재배되느냐 요걸 따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약으로 쓰려면 비료를 주는 건 물론 합당하지 못하겠지만 더 무서운 건 퇴비를 줘도 그건 약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물을 쓰려면 자연 재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땅의 힘을 빨아들여서 이것들을 재배했을 때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자연 재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나중에 실버타운하고 아이들 대안학교 설립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도 가만 생각하면 저는 이제 꿈이 65세나 70세 되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말이 이상하네.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나이 먹으면 흙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룹에서 뭐 하면 그 옆에 산이나 이제 땅 사가지고 자연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하고 그 다음에 산 속에서 그냥 닭들 케이지에서 키운 게 아니고 산에 나무 타면서 날아다니는 닭들이 낳은 달걀 먹고 이런 것들을 좀 재배하려고 인력은 충분하죠. 왜냐면 실버타운에 들어온 사람도 뭐 하겠어. 부렸겠다가 그냥 일해라 하고 일해야 오래 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재배해서 이렇게 재배된 건 우리 글로벌 리더스 식구들한테만 제공하면 어떨까? 좋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안 붙어야 있습니다. 그리고 PD가 꼭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계란은 많지 않기 때문에 PD 이상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PD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꿈도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상세가 그러면 그 땅이 꼭 굳이 한국일 필요 없잖아요. 라오스 같은데 진짜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상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 종합 영양 속에서 이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강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니까 뭐 부담 없습니다. 욕 먹어봤자 저 혼자 욕 먹잖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아세요? 맞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내가 많이 아는 건 이제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물어보면 다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모르면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려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비타민부터 이제 좀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비타민 A가 있죠. 그러면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이런 부분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A 그러면 딱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비타민 A는 상피세포 같이 해볼까요? 상피세포
상피세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최전선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국군도 휴전선의 최전선이죠. 적을 들어오면 최전선에서 가까이서 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상피 조직은 뭐냐면 우리 몸의 최외부에서 제일 먼저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가장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이 상피 조직이? 피부에 있는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이 피부부터 상피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약산성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알칼리성 쓰잖아요. 그 남자들이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에 아니면 목에 세안하고 미끄러운 게 좋아요? 뽀드득한 게 좋아요? 뽀드득하다는 건 그 비누가 알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피 조직과 점막이 다 쓸려 나가요. 그러면 일단은 방어 전선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바디워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누라든지 이걸 뭘 써야 된다고요? 약산성을 써야 된다. 그럼 메나테크 제품은 알칼리일까요? 약산성일까요? 약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피 조직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콧 속이나 눈이나 점막 조직들 있죠. 이 점막들이 전부 다 상피 조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위에 물질이 들어오면 어디에 제일 먼저 닿겠어요? 상피 조직에 먼저 닿습니다. 그러면 이 상피 조직에서 이상지구가 나오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콧물 나올 때 있죠. 그건 뭐냐면 상피 조직에 적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는 게 맞다. 근데 약은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따지면 자, 내가 유난히 감기에 잘 걸려. 그러면 다른 것도 면역력에 좋은 홍삼도 좋고 다 좋지만 뭐부터 내가 감기에 안 걸리고 면역력을 최전선에 내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침투했을 때 휴전선에서 싸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서울에서 싸우는 게 나아요? 휴전선에서 싸우는 게 낫죠.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 휴전선에서 싸우게 하려면 우리가 몸속에 뭐가 많아야 된다? 비타민 A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전염성 질환, 바이러스 질환, 감기에 잘 걸려. 그럼 뭐부터 챙겨 먹는다고요? 비타민 A. 내가 피부에 트러블이 많아. 그럼 뭐부터 챙긴다고요? 비타민 A. 이해되셨죠? 내가 안구 건전증이 있어. 그러면 아이 서포트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뭐부터 챙겨 먹어야 돼요? 비타민 A.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비타민 A를 챙겨 먹으면 좋은데 내가 보조식품으로도 챙겨 먹으면 좋지만 음식으로도 챙겨 먹으면 좋잖아요. 음식 속에 어느 게 제일 강력할까? 효과가 제일 빠른 거. 예. 항상 효과는 수용성보다 지용성이 빨라요. 그럼 이 지용성을 할 수 있는 게 장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기, 겨울철 되면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린다. 뭐 먹이면 된다고요? 장어를 먹는 거. 내 피부가 거칠어. 뭘 먹으면 돼요? 장어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용성은 항상 체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보조식품으로 지용성을 먹였더니 이게 축적이 될 거잖아요. 그럼 비타민 A가 몸속에 축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간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간 수치가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장어 몸보신하려고 장어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간 수치가 팍 치고 올라가요. 내가 왜 올라가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기는 그 지용성인 장어가 좋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지용성이 아닌 수용성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의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카로티노이드가 식물의 색깔을 내는 건데 이 색깔이 바로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카로티노이드도 먹었더니 어떤 건 비타민 A로 바꾸고 어떤 건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건 항상 몸에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카로티노이드계 영양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 베타카로틴은 어떤 작용을 하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몸에 들어가잖아요. 몸에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몸속에 이 사람 비타민 A가 부족하네 그럼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요. 전환되고 남는 것들 있죠. 남는 것들이 항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타카로틴은 남는 것들은
대장암이나 폐암을 예방하는 항산화제로 쓰여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은 암만 먹어도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타카로틴.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당근 속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 났어. 전쟁 나서 내가 뭔가 챙겨가야 돼. 딱 하나만 골라가래. 뭘 챙겨가시면 되냐면 당근을 챙겨가시면 돼. 당근은 완전 식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근을 좀 챙겨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하나 당근 먹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당근을 막 갈아서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효과적으로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하면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기름은 아무거나 먹으면 해롭다고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기름은 진짜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름하고 섞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당근은 갈아서 그냥 먹는 게 좋을까요?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는 게 좋을까요?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근은 앞으로 뭐에 볶아 먹는다?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반찬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심플한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몸을 살리겠다 싶으면 그냥 딱 밥하고 당근 볶은 거 하나, 거기다 양파 좀 넣으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먹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게 좀 가는 게 뭐냐면, 그럼 당근 볶을 때 간을 봐야 되니까 소금을 넣죠. 근데 방송 보면 맛있게 한다고 거기다 뭘 넣어요? 굴소스 넣잖아요. 네, 네, 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집에서 굴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네. 네. 자, 미리 회개하셔야 돼요. 애새끼들이 아프고 남편이 아픈 이유는 굴소스 때문입니다. 굴소스 속에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게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감칠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맛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굴소스에 맛 들이면 다음부터 다른 거 못 먹습니다. 짜장면 힘들 때마다 짜장면 생각나죠? 왜요? 짜장면 속에도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 적당하면 좋은데 중요한 거 이거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신경 독소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우리 뇌는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물주가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장막을 설치해가지고 나쁜 거는 뇌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근데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이걸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뇌 신경 독소로 작용하는데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들이 산만해져요. 집중을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엄마가 뭘 줘서 그래요? 굴소스를 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굴소스, 그러니까 산만하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부터 줄인다? 굴소스부터 줄인다. 그럼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바로 미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신기한 게 요즘 방송, 저는 TV를 안 보니까, 근데 가끔 요즘 류수영인가? 그 배우가 맛있는 음식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발견했다. 육개장에다 쌈장을 넣으니까 맛이 산다고. 그래서 비법처럼 얘기해요. 쌈장 속에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미원에다 미원 넣으니까 맛있어지죠. 쌈장 넣어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첨가 물질들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A 하나 했는데 15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얘기가 좋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아픈지 알게 되니까. 비타민 B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 비타민 B2, B12, 그 다음에 엽산, 비오틴, 엽산, 비오틴, B6, 이런 것들이 다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먹은 걸 태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작이 좋아도 못 태우면 열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이걸 태워주게끔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 탄수화물을 먹었던, 단백질을 먹었던, 지방을 먹었던 이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비타민 B군이 없으면 기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피로회복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카스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에요. 여러분들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인데 수용성은 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섭취해야 되겠죠. 계속 섭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약간 노랗게 나오거든요. 노랗게 나오는데 노랗게 나오니까 몸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 아까운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소변은 맑은 게 좋을까요? 색깔이 탁한 게 좋을까요? 여기서 개념이 소변이 맑으면 내 몸이 영양 부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 맑게 나오는 거 이 사람이 영양 부족이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맑은 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뭐 3리터 먹어야 된다 얘기 많죠.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기준이 똑같아요? 이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소변을 할 때 너무 맑게 나와. 그럼 물을 많이 먹었구나.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 그러면 물을 적게 먹었구나.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간편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소변 색깔은 너무 진해도 나쁘지만 일단은 약간은 노랗게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용성은 항상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남는 것들이 그 신장이라든지 요로라든지 요 간에다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할 정도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맑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몸에 영양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소변 맑게 나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신우신염이나 요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간 노랗게 나오는 거고 소변 색깔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갈색이에요. 왜냐면 클린하다 보면 맥주 색깔 아시죠? 맥주 색깔 나오면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클린하다 보면 너무 이제 내가 살을 빼려니까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나오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갈색이에요. 그럼 근육세포가 나오면서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콩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소변이 갈색이 나오는 거 이미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클린이라든지 운동을 막 하다가 갈색이 나와요. 그럼 운동을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그 운동 강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뭐가 딱 좋다, 얼마큼 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몸의 반응을 봐서 조절하는 게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비타민 B1은 뭐라고 하냐면 티아민이라 그래요. 비타민 B1은 우리가 티아민. 그래서 바카스라든지 우루사 이렇게 보면 티아민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티아민이 뭐냐?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그럼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뭐도 많이 먹어야 돼요? 티아민도 비타민 B1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티아민이라는 게 조물주가 그래서 완전 곡물을 먹게끔 만든 건 뭐냐면 이 껍질이나 쌀의 눈 속에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쌀을 먹을 때 백미를 먹으니까 뭘 벗겨내요? 껍질 벗겨냈죠. 그 다음에 또 쌀눈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쌀 속에 이 비타민 B1이 10%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쌀을 씻을 때 정수물로 씻어요? 수돗물로 씻어요? 수돗물로 씻기 때문에 수돗물 속에 염소랑 염소가 비타민 B1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은 탄수화물은 많지만 뭐가 부족해요? B1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쌀 할 때 주방에 싱크대에는 반드시 그 필터를 설치해야 돼요. 그 염소를 제거하고 쓰셔야지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티아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밥 먹으면 소화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리밥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보리 속에는 비타민 B1이 많으니까 빨리 그 에너지를 태워서 쓰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다 그러면 가끔 영양탕 먹거나 아니면 추어탕 먹거나 이러죠. 아니면 돼지국밥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돼지국밥 먹어서 기운 나는 게 아니고 돼지국밥이나 추어탕이나 아니면 영양탕에 뭘 많이 넣어요? 부추 많이 넣죠.
부추 속에 비타민 B1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에 기운 나는 거예요? 부추 때문에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영양탕 먹을 필요 있어요? 그냥 부추 무쳐 먹으면 돼요? 부추 무쳐 먹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티아민이 기가 막힌 게 수용성이니까 계속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탄수화물은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계속 먹잖아요. 주스 먹고,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간식 먹고, 빵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체내에 축적돼 있으면 좋을 텐데 한 게 뭐냐면 마늘 먹으면 마늘이 어떤 음식에 자양강정 음식이죠. 마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티아민하고 알리신하고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리티아민이 만들어져요. 이 알리티아민은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가면서 계속 비타민 B1에 작용을 해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계속 비타민 B1이 체내에 저장되게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뭘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그냥 빵, 마늘빵. 그렇죠. 마늘빵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탄수화물 나쁘다 그러는 지중해 사람들은 파스타만 먹잖아요. 근데도 건강하죠. 왜냐면 파스타라는 건 당으로 빨리 안 바뀌어요. 밀가루랑 다른 밀가루 씁니다.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요. 걷다가 올리브유를 넣죠. 근데 파스타 익혀서 넣기 전에 올리브에다 알리오 올리고 같은 건 올리브에다 뭘 넣어서 미리 맛을 내요? 마늘. 그러니까 혈당이 늦게 올라가는 좋은 탄수화물과 마늘과 탄수화물이 만들어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비타민 B1이 생성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 보면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먹으면 좋다. 그래서 내가 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뭘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라면 먹느냐 파스타를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도 딱 나눠줄게요. 영양으로 따지면 뭐가 좋겠어요? 생마늘. 근데 내가 점막이 약해서 늘 속쓰려요.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나의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잠시만요. 비타민 B2가 어디로 갔죠? 예. 그래서 그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어디에 생각하면 되냐면 비타민 B군 에너지를 태워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작용해서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뭘 도와주냐면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빈혈이 있으면 철분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철분, 그 현대인들이 생각 방식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철분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B2도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E도 있어야 되고 망간도 있어야 되고 셀레늄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영양제는 단일 물질로 먹는 게 좋아요? 종합으로 먹는 게 좋아요? 종합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 공부라면 세상 사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 나 혼자 살기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철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흡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거랑 똑같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나 혼자 잘나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관계십 속에서도 내가 잘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빛내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왜냐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역량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하면서 목표가 점점점 제 이름을 좀 없애고 좀 다른 분들 이름을 띄워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B2가 이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애들 시력 많이 떨어지죠. 시력 저하되는 이유가 비타민 B2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시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B2를 보충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수록 백내장이 잘 생기죠. 신기한 건 혈중에 비타민 B2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백내장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백내장은 나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비타민 B군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비타민 B군 부족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채워주면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6는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B6는 탄단지 내사에 다 작용을 하지만 특히 어디에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치매, 그 다음에 기억력 감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뇌는 지방 대사가 중요한데 비타민 B6는 지방 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 대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지방들이 좋게 만들면서 뇌 세포는 다 뭘로 돼 있는 세포벽 자체가 거의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좋아지려면 좋은 기름들이 많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근데 먹어도 이게 좋은 세포막을 형성하려면 비타민 B6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를 하면 뭐 생각하시면 지방 대사. 그러면 내가 좋은 지방을 먹었어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지방 대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남는 지방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혈관을 가거나 피부에 뼈드락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개기름 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두피에 보면 두피에 기름진 그 비듬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6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치매, 기억력 감소 이런 데는 비타민 B6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비타민 B6는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부족할 일이 없는데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게 만듭니다. 뭐가 비타민 B6를 부족하게 만드냐? 특히 피임약, 그 다음에 몇 가지 약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타민 B6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행위,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몸에 어때요? 말랐는데 얼굴에 개기름 흐르거나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 그 머리카락에서 그 기름진 그 비듬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 반드시 뭘 섭취해야 돼요? 비타민 B6를 보충해 주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증상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안정.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냐?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B12는 정신분열증 치료제로도 계속 좀 쓰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분열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 해서 쓰이고 있는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그럼 뭘 많이 먹으면 된다? 예. 근데 이제 비타민 B6가 B12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공하는 순간 다 파괴가 돼요. 열이 닿는 순간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공식품들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모든 가공식품 보면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족하니까 전부 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비타민 B12가 생기면 악성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두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심각한 증상인데 예전에 그 영화에 보면 비련의 주인공은 꼭 뭘로 죽어요? 비련의 주인공 윤정이 같은 사람 꼭 악성 빈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인터페론 항암 주사거든요. 항암제를 쓰고 했는데 과학계가 연구하다 보니까 비타민 B12가 부족한 거였다. 단순히 이것만 채워주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전엔 수많은 비용이 투자됐던 게 이제는 몇십 원으로 해결되는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악성 빈혈을 해결하는데 비타민 B12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가공식품은 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현대에 살아남을 때 꼭 챙겨 먹어야 될 게 뭐라고요? 비타민 B12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가공식품 속에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며. 근데 그건 우리 몸속에 쓰이지가 않아요. 합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합성해낼 때 반드시 세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속에 비타민 B12, 시리얼 속에 비타민 B12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 두꺼비 아시죠? 두꺼비 껍질을 썩혀요. 그래서 그걸 세균에 의해서 발효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리얼을 아침마다 엄마니까 시리얼 챙겨줘요? 하면 뭐 먹이는 거예요? 두꺼비 껍질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잘 쓰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천연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메나테크는 비타민 B12를 효모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효모는 된장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추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비오틴. 요즘은 비오틴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오틴은 탄단지를 에너지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주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요즘 비오틴 뭘로 유명해요? 탈모, 손톱, 발톱. 그래서 내가 손톱, 발톱에 이상이 생기고 탈모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비오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손톱에 거칠고 머리카락에 탈모가 생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몸에 병이 잘 생겨요.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이 비오틴이라는 게 또 뭘 만드냐면 장의 점막을 만드는 걸 도와줘요. 그럼 장 점막이 무너지면 장누수증후군 들어봤죠? 장누수증후군이 왜 무섭냐면 장은 그 싱크대로 말하자면 그 밑에 관이잖아요. 하수도의 그 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관이 새서 우리가 그 음식물 찌꺼기가 싱크대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집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제일 먼저 뭐가 생겨? 짜증부터 나죠. 그랑 똑같이 우리 몸도 이게 내보낼 게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면역 체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내보낼 건데 왜 들어왔어? 이러니까 짜증부터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누수증후군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폐혈증으로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게 점막이 부족한데 그 점막을 만들어주는 게 뭐가 도와준다고요? 비오틴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판토텐산이에요. 예,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토텐산은 스트레스 호르몬. 판토텐산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드는데 부신피질 호르몬이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늘 기운 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기운이 나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피곤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나오는데 그 부신피질 호르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판토텐산이에요. 그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늘 판토텐산.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 측정기 하면 판토텐산이 부족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보충해준다? 요 판토텐산을 보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이거를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보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양자 측정기에 보면 심장에 니코틴산 나와 있죠. 그게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를 피워야 돼 그러더라고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제 담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이제 비타민 B군의 일종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건강에 좋겠죠. 그러면 이게 부족하게 되면 LDL이 많아지니까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양자 측정기에서 니코틴산 아미드 수치가 낮으면 이 사람은 뭐 생기기가 쉽다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여드름, 그 다음에 피부염 잘 생기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타민 B군을 뭘로 보충해 주면 되냐? 비타민 B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음식으로 따지면 된장, 청국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국장이 지구 최강이거든요. 왜냐면 일본의 낫또는 발효만 시킨 거고요. 우리나라 청국장은 뭐냐면 공기 중에 미생물까지, 효모까지 들어와서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로 따지면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청국장이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중요하다. 우리는 청국장을 어떻게 먹어요? 끓여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미세한 차이가 엄마가 알고 모르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좀 아는 엄마는 청국장을 언제 넣습니까? 제일 나중에 약한 불로 넣잖아요. 근데 무식한 엄마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넣어서 발발 끓여야 맛있다고. 네.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청국장이 좋냐 낫또가 좋냐 그러면 비타민 B를 흡수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청국장이 좋겠어요? 낫또가 좋겠어요? 낫또가 좋은 거예요. 낫또는 안 끓여 먹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피구 많이 이런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낫또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C. 비타민 C는요. 이거는 사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알면 여러분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늙기 싫으면 우리가 늙는다는 건 산화되는 거거든요. 늙기 싫으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비타민 C가 단백질하고 만들어서 뭘 만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 우리 피부만 콜라겐이 있어야 탄력이 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탄력이 있어야 되죠. 혈관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니까 혈관이 건강해지는데도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탄력이 있는 게 심장도 탄력이 있고 장도 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탄력 있는 조직들은 다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 농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C는 진짜 거품 물어도 안 아까운 게 뭐냐면 모든 질환자들 있죠. 감기가 걸렸던, 암이 걸렸던, 당뇨가 있던, 모든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혈액을 뽑아서 보면 비타민 C 농도가 낮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몸이 치유할 때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비타민 C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데도 비타민 C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 C를 정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메나봄으로 따지면 이제 품절 났잖아요. 진짜 대단해. 좋다고 하면 뭐 돈 주고 사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11월 달에도 미리 여러분들만 아세요? 12월에 나올 건데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소량만 나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사야 돼요? 예, 왕창 좀 사놓을 필요가 있다. 예, 사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하루에 기본 4포. 그 다음에 욕심낸다 그러면 하루에 10포 정도는 좀 꾸준히 섭취하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질환을 치유하는데 몸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몸을 지키는데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뭐가 좋다는 책들 많잖아요. 과거엔 그 논리적으로 했다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많이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를 알잖아요. 이게 뭐지 싶은 거. 그래서 제가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저자들의 수명을 봤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소금이 중요하다고 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평균 나이보다 이하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뭐가 좋다 했는데
비타민 C에 대해서 강조한 학자들은 다 90세 이상 장수했어요. 그리고 90세가 넘도록 현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효과 있는 건 뭐가 효과 있다고요?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만큼 우리가 많이 섭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너스 폴링 박사 노벨 의학상 2번 받았다 그랬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을요. 이분이 막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비타민 C는 저는 아끼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C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머리에 벌써 쥐가 나거든요. 김이 몰랑몰랑 올라옵니다. 그래서 15분간 쉬고요. 정확히 35분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